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가? 출근길, 지하철, 수백 명이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으로. 당신도 그 중 하나다. 나는 자유롭다. 내가 선택한 회사, 내가 원하는 일이다. 정말. 부모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다. 사회가 대기업이 좋다고 했다. 친구들이 연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길을 택했다. 이것이 정말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인가?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을 고른다. 너희 뭐 먹고 싶어?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결국 다수결로 결정한다. 당신은 실은 다른 게 먹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인가? 퇴근 후 SNS를 본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갔고, 누군가는 결혼했다. 당신은 초조하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남의 삶과 비교하며 불안해한다. 이것이 자유인가? 1762년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260년이 지났지만 이 문장은 여전히 우리를 찌른다.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롭다. 노예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말 자유로운가? 루소는 더 날카롭게 묻는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사실은 그들보다 더 큰 노예다. CEO도 부자도 권력자도 자유롭지 않다. 주가에 묶이고 평판에 묶이고 경쟁에 묶인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는 1712년 제네바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죽었다. 아버지는 10살 때 그를 버렸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떠돌이, 하인, 음악교사,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았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 덕분에 그는 명확히 봤다. 문명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모두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은 쇠사슬에 묶여 사는 모순을. 그리고 50세에 2권의 책을 출판했다. 사회계약론과 에밀, 유럽을 뒤흔든 책들이었다. 지금부터 루소가 발견한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파헤쳐보자.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사유재산이 불평등을 만들고 불평등이 의존을 만들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 루소의 가장 혁명적인 주장이다.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시작점은 사유재산이었다. 어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처음 말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을 발견한 사람이 문명 사회의 진짜 창시자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류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원시 시대 인간은 자유로웠다. 숲의 열매를 따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동굴에서 잤다. 소유가 없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그 순간을 살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었다. 그래서 갈등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말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유재산이 생기자 불평등이 생겼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노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관계가 생겼다는 것.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하지만 부자도 자유롭지 않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노동에 의존하고 더 중요하게는 가난한 자의 인정에 의존한다. 현대를 보자. 직장인은 회사에 의존한다. 월급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회사도 직장인에게 의존한다.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다. 이것이 자유인가?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에 의존한다. 사장은 고객에 의존한다. 부자는 투자 수익에 의존한다. 모두가 무언가에 의존하며 산다. 루소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모르 프로프르 허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루소는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자기애가 있다고 봤다. 아모르 드 소이와 아모르 프로프르. 아모르 드 소이는 자기 보존 본능이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위험하면 피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애다. 하지만 아모르 프로프르는 다르다. 이것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자기애다. 허영, 질투, 우월감. 아모르 프로프르는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든다. 루소는 파리 사교계를 혐오했다. 거기서 그는 아모르 프로프르의 극치를 봤다. 모두가 서로를 관찰하고 비교하고 평가했다. 누가 더 부유한지, 누가 더 영향력 있는지, 누가 더 멋진지. 그들은 진짜 자신을 잃었다. 남들의 눈에 비친 자신만 존재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았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었다. 현대의 SNS는 아모르 프로프르의 공장이다. 인스타그램을 보라. 모두가 과시한다. 멋진 여행, 비싼 음식, 완벽한 몸. 왜일까? 남들이 부러워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게시물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린다. 100개가 달리면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1000개를 받으면 초라해진다. 절대적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 우월감을 추구한다. 루소는 말한다. 아모르 프로프르는 쇠사슬이다. 당신을 영원히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영원히 불안하게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이 쇠사슬을 끊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졌다. 루소의 가장 논란이 된 주장이다. 1750년 디종 아카데미 현상 공모에서 그는 이 주장으로 1등을 했다. 학문예술론 과학과 예술의 발전이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시켰는가? 루소의 답은 아니다였다. 우리의 영혼은 학문이 발전하는 만큼 타락했다. 과학과 예술은 우리를 더 세련되게 만들었지만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과 과학을 찬양했다.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모두가 지식의 발전을 외쳤다. 하지만 루소만 반대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철학자가 되었지만 인간이기를 멈췄다. 이성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메말랐다. 현대를 보자.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AI가 질문에 답하고 메타버스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행복한가? 우울증은 증가하고 자살률은 올라가고 외로움은 유행병이 되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무한한 선택지가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루소가 옳았다. 문명의 발전이 자동으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만들고 새로운 의존을 만들고 새로운 불안을 만든다. 불평등은 자연적이지 않다. 사회가 만든 것이다. 루소의 또 다른 혁명적 통찰이다. 당시 사람들은 불평등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왕은 왕으로 태어나고 농부는 농부로 태어난다. 신분제는 자연의 질서라고. 하지만 루소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자연적 불평등과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 자연적 불평등은 나이, 건강, 체력의 차이다. 하지만 부와 권력의 불평등은 자연적이지 않다. 사회가 만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큰 불평등이 없었다. 누군가 더 강하거나 더 빠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권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불평등이 제도화되었다. 부자의 아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아들은 가난하게 된다. 능력과 상관없이
이것이 정의로운가? 현대도 마찬가지다. 수적의 금론을 보라. 금수저는 좋은 교육, 좋은 기회, 좋은 네트워크를 물려받는다.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기 힘들다. 루소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가 만든 구조다.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것은 사회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지는 루소의 정치 철학이다. 이제 루소는 비판을 넘어 해법을 제시한다. 어떻게 쇠사슬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그 답은 놀랍게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일반의지가 진정한 자유를 만든다. 자유는 자신이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 루소의 가장 역설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진정한 자유는 무법이 아니라 자율이다. 인간은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단, 그 법이 자신이 만든 법일 때만. 이것이 무슨 뜻인가?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단순한 다수결이나 여론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이익, 장기적인 선을 향한 의지다. 개인 의지는 나는 지금 케이크를 먹고 싶다이다. 하지만 일반 의지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원한다이다. 개인 의지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이다. 일반 의지는 숙고되고 보편적이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는 진짜 나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담배를 피운다. 개인 의지는 한 대만 더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건강하기를 원한다. 담배를 끊을 때 당신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좋은 법은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그 법이 일반의지를 반영할 때만. 사회계약,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유.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올바른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공동으로 두고, 또한 공동체에 분리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각 구성원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처럼 강력한 군주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상호적이다. 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동체는 나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는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 법은 나를 보호한다. 이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자유를 잃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 자연적 자유는 힘에 의해 제한되지만 시민적 자유는 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된다. 그리고 도덕적 자유를 얻는다. 자신이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유다. 현대의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투표로 법을 만든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실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참여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는 있지만 진짜 참여는 없다. 대의제는 일반의지를 왜곡한다. 정치인들은 일반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루소는 이미 이 문제를 봤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일반의지는 대표될 수 없다. 영국인들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라. 루소가 이상적으로 본 것은 고대 아테네나 고향 제네바 같은 작은 공화국이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직접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곳.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주 작은 나라에만 적합하다. 모든 시민이 서로를 알고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곳. 현대 국가는 너무 크다. 수천만 명이 어떻게 함께 모여 토론하겠는가? 그래서 대의제가 필요하지만 대의제는 필연적으로 일반의지를 왜곡한다. 하지만 루소의 해법은 포기가 아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라. 회사의 팀, 동네 주민 모임, 취미 클럽, 거기서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라. 실제로 이것이 작동하는 곳들이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운영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총회로 결정한다. 스타트업 중에는 홀라크라시로 수평적 의사결정을 하는 곳도 있다.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가 직접적일수록 사람들은 더 주인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교육이 자율적 인간을 만든다. 루소의 에밀은 교육혁명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은 억압이었다. 아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만들려 했다. 규율, 암기, 복종. 하지만 루소는 정반대를 제시했다. 자연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아이이기를 원한다. 아이의 본성을 따라 교육하라. 루소가 상상한 에밀은 시골에서 자란다. 책이 아니라 자연에서 배운다. 선생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다. 강요가 아니라 호기심이 동기다. 에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가 배우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라. 그가 질문하게 하고, 그가 실험하게 하고, 그가 실패하게 하라. 그렇게 그는 진짜 배운다. 이것이 자율적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사람. 현대 교육을 보자. 여전히 주입식이다. 시험, 등수, 암기. 왜 배우는지 모른 채 배운다. 이런 교육은 자율적 인간이 아니라 수능적 인간을 만든다. 루소는 말한다. 자율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양심이 진정한 나침반이다. 루소는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달랐다. 그들은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봤다. 하지만 루소는 이성보다 양심을 더 신뢰했다. 양심, 신성한 본능이여, 불멸하는 천상의 목소리여, 무지하고 제한된 존재의 확실한 안내자여. 이성은 계산한다. 손익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하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양심은 직관적으로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사보이 대리의 신앙 고백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철학자들의 복잡한 이론이 필요 없다. 내 마음이 말해준다.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그르다고. 현대인은 너무 많이 생각한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산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A가 맞는데 마음은 B를 원한다. 루소는 마음을 따르라고 한다. 양심이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 양심은 타락할 수 있다. 사회가 왜곡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단순할수록 양심은 더 명확하게 들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소의 자유 회복 3법칙이 있다. 첫째, 충동과 진정한 의지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문하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노트를 펴고 2개의 칸을 만들어라. 왼쪽에는 순간적 충동을, 오른쪽에는 진정한 의지를 적어라. 한 달 동안 기록하면 패턴이 보인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충동에 끌려가는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라. 당신이 속한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보라. 팀 프로젝트든 동아리든 가족 회의든 모두가 동등하게 발언하게 하라. 대표나 리더에게 맡기지 말고 함께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하라. 처음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그 과정에서 진짜 주인의식이 생긴다.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를
직접 경험하는 방법이다. 셋째,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일주일에 한 번, 완전히 조용한 곳으로 가라. 자연 속이면 더 좋다. 스마트폰을 끄고 최소 30분 이상 혼자 앉아 있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라.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성의 계산이 아니라 양심의 속삭임을.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의 회귀는 여기서 시작된다. 쇠사슬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루소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하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는 66년을 살았다. 가난하고 떠돌고 오해받았다. 사회계약론과 에밀은 금서가 되었고, 그는 파리에서, 제네바에서, 프로이센에서 쫓겨났다. 말년에는 편집증에 시달렸고 거의 모든 친구를 잃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세상을 바꿨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자유, 평등, 박애, 인민주권, 일반의지, 사회계약.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의 신봉자였다. 칸트는 말했다. 루소가 나를 바로잡아 주었다. 톨스토이는 루소를 목에 걸고 다녔다. 루소와 복음서는 나의 두 스승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루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불행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문명의 구조적 문제다. 사유재산이 만든 불평등, 아모르 프로프르가 만든 끝없는 비교, 의존관계가 만든 쇠사슬. 둘째, 자유는 혼자 추구할 수 없다. 올바른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의지를 함께 만들고 사회계약을 존중하고 직접 참여하는 곳. 셋째,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충동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고 개인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를 시연하고 허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인식하라. 충동과 진정한 의지를 구분하라. 작은 공동체에서 직접 참여하라.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라. 쇠사슬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식하는 순간 벗어날 수 있다. 루소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다. 계속 쇠사슬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자유롭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권리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